안녕하세요. 다짜다능의 백원장입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들 다들 관심이 많으신데 성장 관련된 내용을 좀 얘기해 보려고 해요. 최근에 이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이 성장을 하는데 필요한 유전자가 확인이 됐다 이러면서 기사가 난 게 있어서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뼈 말단 연골세포에 존재하는 유전자가 아이가 성인이 됐을 때 키가 얼마나 될지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나와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실용적으로 우리가 접하려고 한다면 아마 지금 이걸 보시는 분들이 거의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는 되셔야 가능할 거긴 합니다. 저도 뭐 초등학생 아들을 키우고 있는데요. 이 키와 성장을 가지고 사실 부모들이 고민을 많이 하죠. 저도 뭐 키가 아주 큰 편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참 그런 성장 치료를 제가 하면서도 나도 어렸을 때 이런 거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요. 일단 우리가 과거에는 이 키와 관련된 거를 예측할 때 유전적인 거를 많이 사용을 했어요. 실제로 엄마와 아빠의 키가 자식에 영향을 미치는 뭐 사실 키뿐만이 아니죠. 뭐 지능, 뭐 외모, 키, 성격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부모가 자식한테 DNA 형태로 넘겨주게 되니까요. 우리가 과거에 유전적으로 키를 계산하면은 엄마 아빠 키를 더해가지고 거기서 13을 더해서 반으로 나누면 남자, 13을 빼서 반으로 나누면 여자. 보통 이렇게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엄마 키가 160이고 아빠 키가 180이면 두 개 합쳐가지고 더했을 때 뭐 했을 때 얼마? 이거 편집자가 계산해 줄 겁니다. 아무튼 요랬을 때 얼마다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사실 이게 뭐 대략적인 수치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렇게 하지는 않고 과거에는 그렇게 한 적이 좀 있기는 합니다. 성장의 예측치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현재 나와 있는 것 중에 가장 과학적인 방법, 제가 실제로도 사용하고 있고 현재 사용하는 거는 왼쪽 요 수골에 손뼈의 나이를 체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모든 성장기 아동의 성장 발달 지수는 다 손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손을 사용하고요. 이 왼쪽 손에 성장판이 열려 있는 정도를 확인해서 이 예측치를 확인을 합니다. 이게 실제로 책도 있어요. 예전에는 이제 그런 게 이제 전달 수단이 책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책을 딱 펴보면은 사실 저는 그 책이 없습니다. 제 친구들 중에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첫 번째 페이지부터 끝 페이지까지 다 손 사진밖에 없어요. 그게 나이대별로 다 쭉 사진을 모아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서 사진을 보고 엑스레이랑 보고 비교를 해서 비슷한 나이가 되면 얘는 몇 살 정도 되네요. 요런 방법을 썼었어요. 이제 요즘에는 그렇게는 이제 안 하고 손 사진을 찍어서 이거를 빅데이터 시스템을 이용해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관절별로 손을 사진을 찍은 다음에 나누어가지고 그거를 빅데이터 상의 시스템에 올라가 있는 전체 데이터와 비교를 해서 얘가 어느 정도의 매칭이 되느냐를 뚜루루루루 매칭을 해요. 그러면 정확하게 뼈 나이가 몇 점 몇 세다 이렇게 나오죠. 이게 정확하게 비교적 계산이 되고 실제로 그걸 검사를 해서 현재 뼈 나이와 현재 실제 나이 그리고 현재 위치를 계산해서 미래에 성인이 됐을 때 키가 몇 센치다 이게 정확하게 몇 점 몇 센치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하고 있기도 하고 현재 나와 있는 성장의 검사 중에서는 그래도 비교적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 성장판이 어떤 상태인가를 어떻게 판단을 하는가를 보면 이 엑스레이 사진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우리 몸의 모든 뼈라는 거는 성장점이라는 게 정해져 있고 이 성장점에서부터 뼈가 자라나면서 이제 성장판이 닫히게 됩니다. 실제로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성장판이라는 곳이 비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이제 아기들 뭐 한 3세 이하 사진 찍어보면 손 같은 거 사진 찍어보면 뼈가 없어. 막 이렇게 둥글둥글 동글동글하게 뼈만 있고 실제로는 막 다 비어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다 이렇게 채워지죠. 그래서 청소년 정도 되면 이제 보통 10세 전후가 되면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줄로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비어 있어요. 비어 있는 공간이 있으면 성장판이 열려 있네요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요. 성장판이 많이 열려 있으면 아직은 좀 클 만한 포텐셜이 남아 있다라는 거고 나중에는 이제 한 중고등학생 정도 되면 실처럼 얇아져요. 이제 그러면 다치고 있네요라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보통 이제 우리 몸에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손을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잘 보이는 곳이 보통 대퇴골이나 골반
이 보통 골반이 제일 늦게 다치거든요. 그래서 골반 쪽은 열려 있어도 거의 닫혀 있는 경우가 많고, 이제 상완골 뭐 이런 데도 잘 보이고요. 척추 같은 데도 보이긴 하는데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온몸의 모든 관절과 이런 부분에는 다 성장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이들 성장할 때는 성장의 남녀에 있어서 굉장히 편차가 있어요. 특히나 이제 여아와 같은 경우는 초경을 하기 시작하면 사실상 이제 키는 더 이상 안 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성장 치료를 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어떤 형태로든 간에 성장을 늦추는 게 목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성조숙증, 요즘에 이런 게 많잖아요. 이 성조숙증이 과거에 뭐 7, 80년대 이렇게 제가 어렸을 때랑 비교해서 이제 성조숙증의 비율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물론 검사를 많이 하고 그런 거에 관심을 갖기 때문도 있지만 이 중요한 거는 비만과 관련이 좀 있거든요. 아이들, 소아비만은 모든 면에서 물론 안 좋지만 이 성장에 있어서는 매우 명확하게 악영향을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비만한 경우에 성적으로 조숙해지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비만이 성조숙증으로 연결되고 성조숙증이 결국 성장을 빠르게 만들어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지만 성장은 무조건 느리게 만드는 게 우리가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빨리 크는 친구들은 나중에는 반드시 안 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늦추는 게 목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성조숙증과 같은 치료들을 요즘에 많이 하죠. 이제 그런 부분들은 개념적으로는 사실 뭐 질병이 맞기는 하죠. 물론 그 성조숙증이라는 병으로 부릅니다만 사실 예전에는 그런 걸 병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거든요. 치료하려고도 안 했고. 근데 요즘에는 성장을 위해서 치료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약으로 치료하는 경우가 많고요. 주사제라든지. 그래서 2차 성징을 최대한 느리게 만들어서 키를 키우는 경우가 많고, 특히나 남자 아이들보다는 여자 아이들에게서 보통 그런 게 필요한 경우가 많아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이 비만한 거랑 분명히 관련이 있고, 특히나 이제 여아에게서 더 문제가 된다라고 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중에 만약에 우리 자녀분들이 키를 크게 하고 싶다, 혹은 키 크는 거에 내가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은 사실 시기가 매우 중요해요. 이 시기라는 게 사실 뭐 애매할 수 있습니다만 보통 저는 제가 권유할 때 10세 전후에는 반드시 치료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를 지나가면은 안 돼요. 이게 안 된다기보다 이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똑같은 치료를 해도 가치가 떨어지고 12세 정도만 지나도 이제 치료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제가 말하는 건 만 나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10세 전후면은 한 4학년 되겠죠. 그러니까 그 안에는 치료를 시작해야 되고, 치료 방법은 또 여러 가지가 있죠. 각각의 상태에 따라서 맞춰서 치료해야 되는데, 각각의 뭐 예를 들어서 피 검사를 해보고 전체적인 이런 성장판 검사도 해보고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기라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나 이제 고등학생인데 이제 성장 키가 나 작으니까 나 치료하고 싶다. 사실 이런 경우는 진짜 솔직히 말해서 좀 어려워요. 이 한간에 남자는 뭐 군대 가서도 키가 큰다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당연하지만 우리가 뭐 그런 경우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제가 말을 할 수는 없겠지만 일반적인 경우를 생각해야 되겠죠. 10만 명, 100만 명 중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한 일을 일반적인 경우를 생각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는 아무리 남자 친구라도 고등학교 이후에 키가 크는 경우는 아주 제한적이다. 이전에 해결해야 된다. 보통 10세 전후로 치료해야 된다. 이거는 기억을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아까도 설명했지만 여아 같은 경우는 초경하고 나면 사실 저는 이제 치료를 아예 권하지를 않아요. 왜냐면 솔직히 말해서 키가 거의 크지 않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권하기가 힘들어요. 그 다음에 치료 방법에는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요. 일단 제일 먼저 제가 하고 있는 치료, 저는 보통 이제 성장 치료들을 이제 같이 운동하면서 치료합니다. 보통 세 가지로 나누어서 저는 치료하는데요. 일단 성장판을 최대한 자극시키고, 이 자극시키는 것들도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운동이나 여러 가지 형태들을 통해서 같이 자극시켜주고, 체형을 교정하고요. 이 교정 치료는 뭐 나중에 제가 또 얘기할 일이 있으면 또 얘기를 해드릴 텐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성인들의 경우는 사실 교정이 힘들어요. 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임상에서 제가 성인들은 교정 치료를 아예 하지 않습니다. 네, 이제 미성년자들, 특히 성장기에 있는 친구들은 또 가능해요. 그래서 측만증이나 후만증과 같은 이런 척추의 변형이 있거나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이 있으면 교정해주면 키가 상대적으로 크게 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뭐 운동법을 최대한 가르쳐서 우리가 같이
이제 키가 더 자라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제가 이제 들은 이야기로는 뭐 어쨌든 FDA나 이런 곳에서 공인된 키가 클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줄넘기라고 저는 들었어요. 사실 뭐 제가 논문을 지금 찾아본 건 아니기 때문에 저도 이제 배우면서 저도 뭐 의사이기 이전에 공부를 해야지 저도 지식이 있으니까요. 저도 뭐 학교나 이런 데 가서 많이 듣는데 줄넘기가 가장 좋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뭔가 뛰는 운동들. 이 농구 선수들 보면 알겠지만 점프를 많이 하고 이런 게 도움이 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게 많이 도움이 되고 어쨌든 운동하고 이런 거는 분명히 좀 도움이 될 수가 있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운동 치료하고 병원에서 같이 치료하는 것도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치료했던 친구들 중에는 거의 한 1년 사이에 한 10cm 크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이게 뭐 아주 드문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뭐 물론 사실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키가 클 때가 돼서 큰 건지 치료를 해서 커진 건지 사실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랜더마이즈 스터디가 안 된 거기 때문에 랜더마이즈 스터디라는 건 모든 이런 변수를 통제한 상태로 이렇게 비교를 해줘야 되는데 사람에게서 그런 연구를 한다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사실 증명하기는 어려운데 실제로 저도 그런 경우를 많이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호르몬 치료인데요. 이 호르몬 치료가 예전보다는 요즘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성장 호르몬 주사를 맞습니다. 이 성장 호르몬, 이 그로스 호르몬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GH 호르몬이라는 거를 맞아서 이제 키를 키워내는 거죠. 실제로 이제 상당히 많이 해요, 요즘은. 예전에는 이게 비용이 비싸가지고 지금도 물론 굉장히 비싸요. 굉장히 비싸고 이게 병원마다 다르고 이 약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정확하게 얼마나 든다라고 말하지는 못하겠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서 비용 부담이 꽤 돼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아이들 그런 어렸을 때 치료하는 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제 부담을 하면서 치료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졌죠. 이제 이런 호르몬 치료는 말 그대로 외부에서 성장 호르몬을 넣어주는 거기 때문에 피 검사를 일단 해보고요. 피 검사상에서 성장 호르몬이 약간 결핍돼 있다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친구들은 맞으면 거의 무조건 키가 큰다고 해요. 실제로 지금 이런 호르몬 치료는 사실 저는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사실 그거는 해도 이제 소아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보다 더 전문가인 선생님들이 이제 하라고 저도 그렇게 안 하는 건데요. 사실 저희 아들도 이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들도 키가 작아서 저희 아들도 하려고 하고 있고 저희 아들이 아직은 어려가지고 사실 지금 하고 있지는 않은데 피검사 상에서 이제 성장 호르몬 수치가 낮더라고요. 근데 보통 이런 경우는 예전에는 이제 모르고 넘어갔겠지만 요즘 같은 경우는 성장 호르몬 맞으면 무조건 크기 때문에 보통 뭐 1, 2년 안에 10cm 이상 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도움이 굉장히 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은 다만 소아과 전문의랑 상의를 하시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또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인지하고 하셔야 돼요. 내가 뭐 키가 그렇게 작지 않은데 내가 그냥 키가 난 더 크고 싶어서 맞는다 이런 거는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만드느냐, 일단 제일 흔한 거, 이 호르몬 치료를 했을 때 제일 큰 문제가 소아당뇨예요. 이 소아당뇨가 발생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다고 되어 있고 기타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호르몬의 이 불균형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 함부로 맞으시면 안 되고요. 이거는 굉장히 전문적인 진료를 받으시길 바라고 사실 그런 부분들이 저도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직접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성장 관련된 이야기를 여러 가지 해보았습니다. 이 아이들의 성장에 관심 있는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자다능의 백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